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IT 깊이 있는 얘기 또 관련 기업 관련이 아니라 이슈가 되는 기업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멘트가 헛나갔네. 자, 내일 인텔 CEO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네네. 당연히 또 관련된 산업에서 CEO들하고 면담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삼태영, 이재용 회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왜 온답니까? 사파이어 래피즈를 이제 찍어내야 되니까 파운드리 네네. 좀 어떻게 잘해보자라는 얘기 할까요? 네, 사파이어 래피즈를 파운드리 할 가능성은 별로 낮아요. 없지만, 네. 어쨌든 이제 CPU가 나오면 이제 DRAM, DDR5 DRAM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의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그 칩넷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도체 이종 칩을 가지고 하나의 패키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고성능 코어는 TSMC 칩을 쓰고 TSMC에서 만들고 거기서 7나노나 이런 쪽은 또 삼성한테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IT 업계에 특히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면 요즘 자고려 나면은 재료들도 막 엇갈린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전망들을 이제 내년에 막 내놓잖아요. 네네. 긍정론과 부정론은 항상 공존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게 번역본이 하루 좀 늦게 우리나라에 오다 보니까 그렇죠. 한글로 된 기사를 보면은 사실은 어제 저녁 이렇게 좀 시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좋게 보는 쪽은 S&P 500에 대해 내년도에 4,300 부르는 네네. 쪽도 있고 부정적인 쪽은 3,000을 부르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과 4,300은 너무 갭이 큰데 네, 맞습니다. IT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네네,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네네. 거고 내년에 세상 망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긍정을 볼 거면은 대충 이제 바닥을 다져간다. 네네. 이렇게도 얘기하는 긍정론들이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텔 CEO의 방안이 과연 IT 반도체 업계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메모리 놓고 보면 가장 큰 수요처가 지금은 스마트폰보다 서버 쪽이 더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서버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결국 인텔의 신규 CPU. 네. 우리 2년 동안 이야기하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네. 거기에 맞게 이제 DDR5 DRAM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내년에. 하이닉스는 안 가나요? 낸드 쪽 비싸게 팔았잖아, 한데. 그렇죠. 하이닉스. 네, 이제 고마워, 우리 거 비싸게 사서 이렇게 되나? 너무 뼈 아픈 것 같은데요. 네. 네. 솔리다임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잘 팔은 거죠. 인텔 입장에서는. 인텔 입장에서 잘 팔았죠. 네네. 자, 그러면 하여튼 저 이슈가 내일 있는데 네네. 내일은 와봐야지 또 기사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될 거고. 네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집중적으로 파볼까요?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뭐죠? TFE입니다. TFE. TFE? 네네. 신규 상장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약간 비슷한 이름 회사 있잖아요. TSE.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네,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후공정 테스트 쪽에 이제 소모품을 하는 회사고요. 네. 네, 원래는 체인저 오브 키트라고 해서 이제 공정 소모품 이제 이렇게 그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갈아줘야 되잖아요, 부품들을. 네, 그런 COK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TSE처럼 테스트 보드 그리고 소켓 이런 쪽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이 극한의 환경, 케미칼. 네네. 거의 독성으로 치면은 사람 진짜 그렇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요즘엔 되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걸 강조하면 업체가 네네.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네네. 우리 한때 왜 비교할 때 네네. 보면 전쟁들이 나면은 네네.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이지만 네네. 이 가스실 네. 뭐였죠 그때? 약간 불안해요. 그래요? 그만 갑시다. 그만 가서 하여튼 케미컬 환경이 네네. 워낙 네네. 이 극한의 환경이다 보니까 네네. 소모되는 네네, 부품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주중에서 뭐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반도체 그 소자 후공정을 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네. 또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소켓하고 테스트 보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이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매출 구성은 네. 테스트 보드? 네네.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테스트 보드 쪽이 4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켓, 이제 실리콘 러버 쪽을 주로 합니다. 네. 그 소켓이 21% 그리고 실리콘 고무 링 네네, 같은 거 맞습니다. 말하는 네네. 거죠? 네. 압력을 누르면 이제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COK 매출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COK가 뭐지?
체인지 오버 키트라고 해서 네. 그 후공정에서 그 이제 테스트 장비에 쓰이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이게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네. 계속 쓰다 보면 이게 교체. 닳기 때문에 네.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원스톱 토탈 솔루션 경쟁력이 네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이라는 건 뭡니까? 네, 일단 이제 뭐 후공정에서 필요한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필요한 게 이제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소켓을 올리는 테스트 보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닌 이제 그 전기 테스트도 하지만 열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버닌 보드도 필요하고 뭐 COK, 체인지 오브 키트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토탈 솔루션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좀 내재화를 위해서 2019년도에 이제 일본 회사 JMT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네. 네, 기술을 흡수했고 그리고 요 회사를 기반으로 또 소니나 키옥시아 같은 일본 업체하고 또 거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된 반도체 소모성 부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고 TFE를 네네.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네. 소켓은 우리가 이제 쉽게들 설명을 한때 우리 백열전구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뭐 네. 요즘은 다 이제 뭐 백열등을 안 쓰시니까 네네. 백열등을 사러 가면은 네. 방법이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네네. 집에 가서 꽂아보면 아는데 그렇죠. 네. 가기 전에 이제 소켓에 또 맞습니다. 이렇게 네. 꽂아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흔들어 보거나 그렇죠. 굉장히 원시적인 거죠. 그렇죠. 네,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맞습니다. 알기 위해서 흔들어 보거나. 그 반도체 업체도 최종 패키징을 하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라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꽂아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이제 검사하는 게 소켓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는 또 열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번인, 번아웃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번인 테스트입니다. 네. 타버린다라는 뭐 어떻게 타버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제 뭐 그 실리콘 반도체라는 게 그 175도가 넘어가면 작동을 안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또 성능이 안 좋으면 뭐 100도씨만 돼도 작동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량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걸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데 네네. 뭐 어떨까요? 신규 상장을 이때 해가지고 지금 네네. 뭐 시가총액은 900억, 네네. 1000억이 안 되네. 1000억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업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큰 게 대표적인 게 장비주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센티멘트라는 투자 맞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낮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정 소모품이나 뭐 케미칼류들은 이게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되면 계속 납품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안정성이 있는 데다가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에 업사이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워낙 또 시총이 900억대인데 계속해서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뭐 이익 성장이 뭐 90% 이상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게요. 때문에요. 네. 상장하자마자 1000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 나타내기도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뭔가 좀 그러네. 네네. 신규 거래처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다변화, 네네, 거래선 맞습니다. 다변화. 네. 뭐 일본 쪽? 네네. 일본 이제 JMT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뭐 이 회사 보통 일본은 그 사실 뭐 어떤 중국의 관시처럼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게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어쨌든 일본 이제 자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카메라의 눈을 역할하는 반도체죠. 네, 이런 쪽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쪽인데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공정 소모품이나 소켓 뭐 이런 것들 납품하려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JMT. 네. 존마탱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그랬죠. 아니야, 내가 그거 할까봐. 아, 예, 예. 아니, 시장이 좋으면은 좀 웃으면서 하겠는데 아, 네네. 시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힘들수록 웃어야죠. 네. 아, 참 무겁네. 이게 아마 오버행 때문에 주가는 밀리는 것 네네. 같긴 한데. 자,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네네. 해외 거래처 이제 다변화하고 맞물린 건데요. 네. 이제 뭐 기존에는 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데 해외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 뭐 소니의 CIS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5G, 뭐 서버, 뭐 차량용, 뭐 모바일 IoT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26% 정도 됩니다. 네. 요거를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회사의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년도의 실적 전망은 올해보다는 네네.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지 아니면 네네.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건지
실적 전망 한번 좀 들어보고요. 네네. 좀 어,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매출이 한 750억 매출에 네.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네네. 좋네요. 네네, 맞습니다. 원래 후공정 테스트 저기 소켓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은 매출 1,100억에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내년 실적을 만약에 이 실적이 구현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900억대 시총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되게 무겁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릴까? 뭐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그리고 또 그것만- 이제 네. 회사가 이제 이 B2B 그러니까 뭐 저기 반도체니까 네네, 그렇죠. 이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막 설명을 해도 그거 잘 어렵고 그렇죠. 네. 맞아요. 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주가는 어디 있는 순간인가 갑자기 또 한번 확 솟구치긴 하겠죠. 네. 하여튼 오늘 신규 상장된 기업 중에 TFE 네. 네. TFE 네. 요 기업을 한번 좀 들여다봤네요. 좀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알려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